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안녕하세요.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또 최근 한 두 달 동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6.17 대책, 7.10 대책이 굵직한 대책이 나왔고요. 중간중간에 작은 대책도 나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8.4 대책인데요.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얼마나 서울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책이 발표되면 국토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저처럼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2번 한번 보죠. 2번. 정부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이 4만 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고요. 연평균 4만 6천 호로 전망이 된다. 공급이 충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충분하면 왜 이렇게 또 공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그렇고요. 민간 부동산 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내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민간하고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무려 26만 2천 호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엄청나죠? 26만 호. 이 내용만 보면 26만 호, 와,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나 싶은데 상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급이 13만 2천 호가 공급이 되고요. 사전 청약이 6만 호, 기 발표된 5월 달에 발표된 게 이제 7만 호 해서 합해서 이제 26만 2천 호라고 하고요. 이번에 추가된 게 결국에는 13만 2천 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만 2천 호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규 택지 발굴이 3만 3천 호가 들어가 있네요. 3만 3천 호. 이게 신규 택지 발굴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태릉 골프장 부지가 포함될 것 같고요. 상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해서 이제 2만 4천 호가 공급이 되고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공공성을 강화해서 용적률을 올려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7만 호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뭐 도심의 뭐 남능 부지, 공실, 오피스텔 같은 거 활용해서 이제 5천 호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4번 5천호 도심 공급 확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물량도 작고요. 상가 공시를 활용한다는데 그게 임대인들이 협조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많은 숫자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간 것 같고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도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상기 신도시보다 도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올려서 공공 물량을 많이 공급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생각할 때는 야, 용적률 우리가 많이 올려줄 테니까 그 절반은 기부 체납해서 우리가 공공 물량 많이 공급을 해줄게. 나머지는 너희가 먹으면 너희도 이득을 보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택의 질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250%, 270% 정도 쾌적한 아파트가 가치도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층이 두터워지는데 용적률이 500%, 1000% 올라가게 되면 주상복합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강남은 희소성이 있고 고급 아파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고밀도 아파트가 개발되는 걸 조합원들이 바라지 않고요. 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임대 아파트 많이 공급을 해야 돼. 많이 공급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내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거는 사실 좀 꺼려하는 경향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교통 대책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 사업이잖아요. 정비 사업이. 민간 사업에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3번, 4번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1번과 2번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태릉.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뉴스 보면 계속 나오는 태릉 골프장 부지죠. CC 노원구에 있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적네요. 10,000세대 정도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한 2만 세대 정도 기대를 했거든요. 이게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용산 캠프캠 부지 나왔는데 이거 알짜배기입니다. 3,100세대. 요거는 굉장한 인기를 많이 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번. 3번 정부 청사 일대에 이제 4,000호 공급이 되고요. 서울 조달청 부지 서초구에 있잖아요. 황금 아래
낳는 매우 좋은 입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4,000호가 공급이 됩니다. 그다음 국립외교원이 이제 양재 쪽에 남부터미널 밑에 양재 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600호 정도 공급이 되고요. 서부면허장, 그 마포 쪽, 상암 쪽이잖아요. 서부면허장이 3,500세대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33,000호가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태능 CC부지 만 빼버리면 이제 23,000호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 상세한 내용은 또 뒤에 더 나올 것 같고요. 자, 또 2번 한번 보죠. 용적률 3기 신도시 용적률 얼마나 올렸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것도 저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2만 호 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기존 공급 물량이 이제 30만 호 정도 나왔잖아요. 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려면 한 50만 호 정도, 한 2배 아니면 한 60만 호 정도 공급이 되면 시장에서도 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정부가 진짜 공급 물량을 많이 공급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30만 호, 20만 호 중에 2만 호, 10% 정도 늘린 건 용적률을 좀 너무 적게 물론 뭐 쾌적성이나 교통 문제를 감안해서 그렇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심 부지, 뭐 서울 의료원 부지 이런 데 이제 조금 늘려서 4,000세대 정도 추가가 됩니다. 정비 사업 뭐 이렇게 나오고요. 도심 규제 완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능 13,000호 군부지 활용해서 13,000호 정도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태릉에 아파트 공급하게 되면 과연 시세가 얼마 정도 갈 것이며 주변의 시세는 얼마 정도 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골프장 부지. 이 부지 주변에 이제 갈매가 있고요. 별내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를 조금 더 적게 이렇게 보면은요. 지역별로 이렇게 평균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묵동이라든지 뭐 석관동 쪽에 보면 평균 가격이 한 6억에서 7억 원대 정도 가고요.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별내나 이제 다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별내가 6억 7천 정도, 다산이 7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볼까요? 별내 보면 이제 7억 7천 또 있고요. 뭐 6억 8천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자, 이 골프장 부지 개발하면 얼마 정도 갈까? 아무래도 별내와 다산보다는 행정구역이 서울이고요. 입주 연도도 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를 본다면 한 10억 원선 정도 형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얼마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뭐 투자 가치라든지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이 되고요. 단 고급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좀 미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태릉 쪽에 이렇게 뭐 투자 목적으로는 뭐 한두 개 분양 받을 수 있겠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쪽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교통 체증이 지금 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13,000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교통이 더욱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통 대책도 좀 신경 써서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프캠까지 합쳐서 13,000호입니다. 그래서 캠프캠이 이제 3,000호 정도 되는데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죠. 강남 대체 수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산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 공원 갤러리라고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캠프캠 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000호가 공급이 된다. 요거 완전 알짜배기입니다. 3,000호도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 시세를 보면 뭐 11억도 있고요. 13억도 있는데 여기는 뭐 부르는 게 갑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뭐 마포를 뛰어넘는 한 20억 정도 가까이 오히려 넘을 수도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얼마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고요. 잘못하면 이제 로또 분양 열풍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캠프캠 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임대를 짓느냐 공공 분양을 짓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공공 임대를 짓게 되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는 이런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공공재의 성격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중요한데 누구라도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공공재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공공임대 아파트를 이 좋은 땅에 짓는데 뭐 운 좋게 당첨된 사람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곳이 용산일 것 같습니다. 자,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있는데요. 우리 뭐 많이 나오다시피 서울 조달청 부지, 뭐 국립외교원 부지, 서초구 쪽인데 국립외교원 쪽은 이제 뭐 물량이 600세대, 뭐 LH 본부는 200호 뭐 이렇게 돼서 물량이 생각처럼 많지는 않고요. 조달청 부지는 한 1,000호 정도 됩니다. 여기도 서초구 알짜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한 인기, 거의 로또 열풍이 불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아주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과천은 또 3기 신도시도 7,000호 물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나 이쪽에 가점 점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복합개발도 6,500호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뭐 우체국 건물 이런 거를 복합개발을 해서 이제 밑에 층은 우체국 용도로 사용하고 위에는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건데 아이디어는 좋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우리 주거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만한 물량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효과는 약간 미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태릉이죠. 여기가 1번이고요. 만호 최고의 물량이고 여기가 2번입니다. 용산. 여기가 3번입니다.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4번 조달청 부지도 뭐 매우 좋은 땅이니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4번이고요. 여기가 외교원 부지 5번. 그래서 이런 땅들은 굉장히 노려볼 만하다. 제가 표시한 부분, 포인트 칠한 부분은 굉장히 노려볼 만하고요. 나머지는 물량들이 작습니다. 600호, 400호 정도는 우리가 여기까지 다 언급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심 가져야 될 게 이제 서부 면허장이 3,500호로 좀 많고 서부 면허장이 어디냐면 이제 마포 쪽이죠. 마포 상암 밑에 여기도 3,500호니까 충분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인데 조금 아쉽죠. 3기 신도시 용적률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옵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해가지고 2만 호 정도 2만 호 정도 이렇게 추가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 의료원 부지도 강남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2,000호 정도. 그 다음에 용산 정비창도 2,000호. 근데 사실 뭐 1,000이나 2,000이나 이 정도 늘어난 거 가지고 강남 집값 잡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 재개발 공공성 강화인데요. 저도 여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아쉬운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 재건축은 규제 완화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말을 뒤집어서 재건축 공급 물량을 늘려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그린벨트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한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거 정부 믿고 과연 지금 뭐 이게 13만 호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내년 후내년 시장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또 뒤집히지 않을까? 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려면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5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변수나 상황이 달라졌을 때 과연 일관성 있는 이런 공급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렇게 발표됐고 심리 안정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입주 물량까지 연결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산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소유자가 이제 조합원들이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같이 힘을 합쳐서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나쁘게 보면 뭐 정부는 숟가락을 넣은 거죠. 뭐 조합원들 민간 땅에다가 내가 규제 풀어서 용적률 좀 올려줄 테니까 거기 남는 공공 임대 물량을 내가 분양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뭐 그린벨트 푸는 것보다는 어차피 개발해야 될 도심 정비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는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압구정이나 이런 동네는 35층으로 묶이면서 이제 사업성이 떨어졌는데 이거 500%까지 올려준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나친 고밀도 개발과 임대 아파트가 많이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상세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만약에 250%였다면 50% 정도 추가해서 반 2분의 1은 임대로 하고요. 2분의 1은 이제 일반 분양,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절반만 먹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왕창 올려서 250%인데 250%를 더 늘려서 이 중에 절반은 정부가 기부 체납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가지고 가는 250%면 125% 정도는 정부가 가지고 가서 절반은 이 중에 절반은 공공 임대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또 공공 분양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조합원들은 요거 먹어라. 조합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기존에 뭐 임대 뭐 몇십 세대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큰 물에 잉크를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냥 물에 희석이 돼서 그냥 맑은 물이 되는데 잉크를 한 병을 다 넣어버리면 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색깔이 이제 검게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조금 들어오는 거는 조합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안 되는데 이게 왕창 늘어나게 돼서 아무리 일반 분양이 늘어나더라도
이게 조합원 물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고밀도 개발이 되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도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규제들이 다 살아 있거든요.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다른 정비사업 규제들이 여전히 칼이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 층고만 올려주는 것만으로 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좀 공공임대 재건축 정비사업 뭐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를 활용해서 3,000호를 짓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안 나왔는데 뭐 이런 것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지고요. 이거는 별로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게 공실 등 유효 공간. 그러니까 공실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 이런 공실을 이제 주거 용도로 이렇게 용도 전환 시켜줘 가지고 이제 짓겠다는 건데 수요자도 원하지 않고요. 임대인도 크게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거는 도심에 제대로 된 뭐 25평 또는 한 22평 정도 새 아파트를 원하지 상가를 용도 전환해서 이게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걸 과연 원할까? 저는 그렇게 원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걸 그냥 공공 임대로 해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뭐 공공 임대고 저렴하기 때문에 뭐 이용은 하겠지만 크게 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뭐 이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서울 집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실수요자들은 또 좋은 물량들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4 대책이죠. 서울권역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이런 좋은 물량들이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